켄간 아슈라의 후속작 켄간 오메가의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파문. 공수도 시합에서 한 남자가 규칙을 어기고 상대를 패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이딴 게 무슨 공수도냐며 쓰레기 같은 종합격투기라 말합니다. 관장에게 당신들의 공수도는 쓰레기라 하자 경기장에 있던 선수들이 모두 덤벼드는데요. 하지만 이 남자는 공수도 선수들을 모두 쓰러뜨려버립니다. 카라테에서 파문을 당한 이 남자의 이름은 코우가였으며 경기장에서 나온 뒤 친구 코우스케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계속 강해지고 싶다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코우스케에게 인터넷으로 찾아달라 말합니다. 그러자 뭔 개소리냐 하던 코우스케는 다크웹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해주네요. 2. 다크웹. 거창하게 다크웹을 알려줬건만 코우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지 일단 찾아달라 하는데요. 그리고 코우스케는 다크웹이란 사이트에서 권원 시합에 대하여 찾아냅니다. 기업의 대리 전쟁이냐며 흐릿한 사진 속에서 세키바야시준을 보며 이건 믿을만한 정보가 아니라 하는데요. 하지만 코우가는 한 남자를 보며 엄청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오마를 본 코우가는 이건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며 3년 만이구나 망할 새끼라고 얘기하네요. 3. 출발. 권원 시합에 참여한 회사를 보다 코우스케는 한 회사가 이상하다 느끼는데요. 전부 대기업이지만 야마시타 상사만이 3명의 직원과 활동 흔적이 없다며 여기를 파보라 얘기합니다. 주소를 받은 코우가는 야마시타 상사로 출발하는데요. 입구에 청소를 하는 아저씨에게 길을 물으며 거금을 주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으며 청소를 하던 아저씨가 뒤따라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토요일이라며 자신은 야마시타 상사의 사장 야마시타라고 소개합니다. 4. 본론. 차를 마시며 얘기를 하는 두 사람은 켄간 시합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바로 자신을 시합에 출전시켜달라고 코우가가 얘기하자 야마시타는 알겠다며 먼저 견학을 가보자 말합니다. 여러 격투단체와 바키 지하격투장까지 언급하며 그중 가장 레벨이 높은 건 바로 켄간 시합일 거라고 야마시타는 얘기하는데요. 한 창고에 들어가자 권원의 회원들이 몰려있으며 여기에 두 남자가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흑인은 종합격투기 단체 2위의 조니 워터슨이며 상대 선수는 교사랑 이마이 코스모였습니다. 5. 압살.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이마이는 워터슨을 두 방에 기절시켜버리는데요. 2년 전 켄간 시합의 베스트 8까지 진출했던 이마이는 그래플링 외의 타격도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자 야마시타는 코우가 당신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건 알겠지만 켄간 시합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데요. 오늘 본 것을 모두 잊고 돌아가라 하자 코우가는 포기 못한다며 당장은 모르겠지만 나는 나보다 강한 녀석이 있는 걸 참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야마시타는 오마와 코우가가 겹쳐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마시타는 오마와 비슷한 모습 때문인지 코우가를 그럼 견습으로 지내보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요. 그때 승리한 이마이는 야마시타에게 저번 시합 최고였다며 또 좋은 경기를 시켜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고의 권원의 회원들은 시합장에 나타난 야마시타를 보며 실물이냐며 쑥덕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6. 쌍댕이. 과거 권원의 회장인 매치도 저택에 한 남자가 침입을 하였는데요. 호위자 레는 제정신이냐며 침입자를 막아섭니다. 침입자는 자신은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말하지만 레는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침입자는 빠르게 마운트를 타버리며 공격을 하려 합니다. 이때 매치도 회장이 나타나며 침입자에게 무슨 용무냐고 물어보는데요. 침입자는 모자를 벗으며 자신은 가오 류우키이고 켄간 시합에 출전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가오 류우키는 오마와 쏙 빼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매치도는 오랜만에 재밌어지기 시작했다며 널 도와줄 남자가 있으니 그 남자에게 가보라고 얘기해줍니다. 7. 합숙. 코우가는 야마시타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야마시타의 차남과 야마시타 사장과 아침밥을 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이 출근을 하며 과거 노기그룹 비서였던 아키야마 카에데가 인사를 하는데요. 코우가는 뿅 가버리며 카에데에게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권원협회장과 약속이 있다며 야마시타는 나가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노기와 야마시타는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었으며 현재 권원협회 응집력이 매우 떨어졌다고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하 무술 프로모션인 연옥이 권원협회를 위협한다고 하네요. 8. 연옥. 노기와 야마시타의 대화 중 노기의 비서는 상대 측에서 시간을 정했다고 노기에게 말하는데요. 노기는 아무 때나 상관없다며 연옥의 대표와 만나 권원협회와 연옥의 합병에 대한 담판을 지을 거라 야마시타에게 얘기합니다. 노기는 거대한 두 격투 조직의 정면 승부가 될 거라며 이긴 쪽이 모두를 흡수를 하게 될 거라 말하는데요. 그리고 야마시타에게 이번 대항전에 13명의 격투가를 선임할 권리를 준다고 합니다. 야마시타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 큰 토너먼트에 엮이게 되는 모습을 보이네요. 9. 등장. 야마시타 사무실에는 카에데 비서와 코우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가 야마시타 상사가 맞냐며 등장한 사람은 매치도 회장 저택에 침입하였던 가오 류우키였는데요. 코우가를 본 류우키가 오마인 줄 착각하며 바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한 대도 맞지 않는 류우키에게 코우가는 벌레 새끼라 얘기하자 표정이 싹 바뀌어 버리는데요. 류우키는 니놈도 벌레냐며 죽여버린다고 할 때 야마시타가 등장을 합니다. 류우키를 본 야마시타는 깜짝 놀라며 자신과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았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류우키는 자신은 권원 시합에 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10. 승낙. 야마시타는 과거 오마를 만났을 때처럼 무언가를 느낀 것인지 이틀 뒤 열릴 권원 시합에 출전하라고 하는데요. 이미 투기자가 있었으나 책임은 자신이 모두 진다고 얘기합니다. 상대는 최근 1년 동안 패한 적이 없는 신이랑 우츠부키 코쿠로라고 하는데요. 코우가는 그 얘기를 듣고 매우 빠기쳐버립니다. 그리고 류우키도 야마시타 사장의 집에서 당분간 지내게 됩니다. 야마시타 사장의 집의 아침 시간에 코우가는 류우키에게 지금은 네가 앞서가지만 자신도 반드시 대표 격투가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류우키는 쿄우가도 대표 격투가가 되고 싶었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넌 엄청 약하니까 그만두라고 얘기해주네요. 11. 삐짐. 쿄우가는 삐져버린 것인지 말없이 집을 나서는데요. 그리고 한 남자를 찾아갑니다. 쿄우가가 찾아간 남자는 다음 류우키의 상대인 코쿠로였으며 코쿠로는 술집에서 여자를 끼고 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번호를 안 것인지 코쿠로에게 전화를 한 쿄우가는 이전 대전 상대를 무시하며 코쿠에게 시비를 텁니다. 코가는 널 이기고 내일 시합은 자신이 나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12. 퍽퍽.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나 의외로 쿄우가는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방구 공수라는 기본 스타일을 미리 연구해와서인지 맞기 전에 때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코가는 자신은 오마와 만났던 3년 전과는 다르다 생각하며 코쿠로에게 공격을 퍼붓는데요. 그러나 코쿠로의 번쩍이는 공격과 함께 밀려버리기 시작합니다. 한 팔을 못 쓰게 된 쿄우가는 오마를 때려눕히기 전까지 쓰러질 수 없다며 달려들지만 일격에 패배합니다. 코쿠로는 구급차를 불러주며 내일의 승자도 나이니 괜찮으면 구경오라 말하며 자리를 떠나버리네요. 13. 시합. 코쿠로와 류우키의 시합장에 야마시타 사장과 쿄우가가 도착하였는데요. 코쿠로는 어제 덤벼온 쿄우가에게 아는 척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등장한 류우키를 보며 다들 오마가 등장했다며 깜짝 놀라는데요. 뒤진 줄 알았다 말하는 사람들과 작년 준우승 선수를 데려왔다고 상대 기업 사장은 쫄아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쿠로는 이놈이 이 정도 거물이었냐며 싸울 준비를 하는데요. 류우키는 코쿠로는 강한 상대라 생각하지만 전혀 긴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14. 필승. 류우키의 공격 후 자세가 무너지지 코쿠로는 자신의 필승 패턴이라며 타격을 날리는데요. 하지만 류우키는 맞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된 카운터를 날리며 코쿠로에게 충격을 주나 코쿠로는 쓰러지지 않는데요. 류우키는 이 사람이라면 좀 더 강하게 쳐도 괜찮을 것 같다며 처음으로 자세를 잡습니다. 하지만 발을 밟고 코쿠로는 자신의 필살기 앞발차기 코쿠로를 시전하는데요. 끝났다 생각하였지만 류우키는 제법 강하다며 특이한 자세를 취합니다. 15. 원숭이. 원숭이같이 팔을 늘어뜨리며 류우키는 흐느적거리는데요. 코쿠로의 공격을 모두 피해버리며 넌 제법 강했다며 슬슬 끝내버린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간의 동작이라며 코쿠로는 펀치를 날리지만 카운터를 얻어맞는데요. 패배한 코쿠로에게 유감이라 말하며 경기장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류우키는 쓰러진 코쿠로에게 살기를 뿜으며 다가가는데요. 이를 눈치챈 것인지 야마시타는 류우키에게 수고했다며 먼저 말을 겁니다. 그리고 류우키는 습관적으로 저질러버릴 뻔했다 생각하며 야마시타는 말 거는 게 조금만 늦었어도 코쿠로는 죽었을 거라 하네요. 그리고 이 경기는 송곤이 시대 토너먼트에 참전하였던 세키치와 힘으로 료도 보고 있었습니다. 16. 안경파리. 야마시타 사장과 노기 회장이 연옥과 단판을 지으러 간 사이에 류우키와 쿄우가는 야마시타 상사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안경파는 곳인 줄 알았다는 류우키와 쿄우가에게 가해되는 격투가 중기를 하는 곳이라고 설명해줍니다. 야마시타 상사는 선수들의 무리한 연전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파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선수가 죽게 되면 벌칙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류우키는 뭔가 걸리는 구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손님이 방문하는데요. 방문한 두 남자는 류우키의 경기를 보았던 고인물 세이키치와 이무로 료였습니다. 17. 강자. 류우키는 두 사람을 보고 강하다 생각하는데요. 료는 류우키의 경기를 잘 봤다고 얘기하며 코쿠로가 한마디 하자 바로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류우키도 기습의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료는 아무렇지 않게 막아버리며 이놈의 유파가 가오류라 권원 시합에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왜 코쿠로와 시합에서 경기가 끝난 뒤 죽이려고 했냐고 캐묻는데요. 료는 대답에 따라 죽여버릴 수도 있다 합니다. 류우키는 쉽게 인정하며 살육전 이외의 싸움은 해본 적이 없다며 켄간 시합의 규칙이 죽이지 않는 거라면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료는 류우키가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8. 미팅. 연옥과 단판을 지으러 간 야마시타와 노기 회장은 연옥 대표의 집에 방문하는데요. 거대한 전쟁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그것은 자신의 선조 중 하나라며 연옥 대표가 나타납니다. 연옥 대표 이데미치는 마음만 먹으면 나라도 살 수 있는 부자로 그의 자산은 권원협회 산하 기업의 총자산을 능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데미치는 파티를 즐겨보자며 노기와 야마시타를 반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이즈의 개인 수족관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회의를 시작하는데요. 이데미츠는 대항전을 13명으론 적은 것 같다며 선수들을 한 50명으로 늘려보자 하며 시합 시작도 한 달 뒤로 바꾸자 제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 세키바야시. 세키치와 코쿠로는 함께 프로레슬러 세키바야시 준을 만나러 가는데요.
세키바야시는 널 최고의 레슬러로 만들어준다며 코쿠로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하던 중 세키바야시는 코가에게 체력 테스트를 해준다며 스쿼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약올리는 세키바야시를 보며 코가는 아저씨 따위 가볍게 이겨준다며 같이 스쿼트를 시작합니다. 2시간의 스쿼트에서 코가는 쓰러져 버리고 마는데요. 그리고 나가있던 레슬링 선수들이 돌아옵니다. 코가는 스쿼트는 족가라며 실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얘기하는데요. 레슬러들은 코가를 비웃으며 널 교육시켜준다고 하네요. 20. 트레이닝. 쌉소리를 한 코가를 세키바야시는 한 남자에게 교육시켜주라 하는데요. 이 남자의 이름은 호세였으며 호세에게 3분 동안 다운되지 않고 버티기만 한다면 코가 너의 승리라고 얘기해줍니다. 아가리 작작 털라며 코가는 펀치를 날리는데요. 계속된 공격에 호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며 3분 동안 맞기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호세는 아무런 충격도 없으며 이젠 자신의 차례라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세키바야시는 3분 종이 울렸다며 호세에게 프로라면 항상 경기 시간 체크를 하지 않았냐고 얘기해줍니다. 코가는 패배를 인정하며 호세는 자신은 연옥의 A급 투사라고 말해주는데요. 코가에게 너도 연옥으로 들어오는 게 어떠냐고 얘기하네요. 21. 미녀. 레슬러 훈련과 함께 코가와 야마시타는 사무실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온 곳에는 쿨의 일족인 쿨의 후스이, 메츠도의 딸인 카타하라 사야카 그리고 비서 카에데가 반겨줍니다. 코가는 이곳이 천국이냐 생각하는 중 야마시타는 연옥과의 미팅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대항전은 6개월 후로 확정이 되었으며 선수는 원래대로 총 13명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쉽게 강자들 13명만 모아오면 되지 않냐는 코가에게 권원해도 파벌이 있다며 생각보다 선수 모으기가 까다롭다 하는데요. 야마시타는 코가에게 강해지고 강해져서 대항전의 멤버가 될 것을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얘기를 들은 코가는 갑자기 훈련을 하러 나간다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리고 카타하라 사야카는 이미 가오란과 타케시를 확보했다고 얘기합니다. 22. 부탁. 야마시타는 요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신이 부탁할 것이 있다며 말하고 류우키의 담당은 다른 쪽에 맡겨본다고 말합니다. 야마시타는 요에게 다음 사람들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라이놀트 구로키 겐사이, 하치미센 그리고 5대 송곳니인 아기토였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마친 야마시타는 류우키를 프로레슬러 훈련장으로 데려가는데요. 이미 코가는 훈련 중이었으며 레슬러들은 코가는 재능이 있으며 나중에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약점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훈련 중인 류우키도 코가를 보며 아깝다며 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줍니다. 류우키는 그딴 꼴로는 절대 투기자가 될 수 없다 말하네요. 24. 얕보임. 얘기를 듣던 호세는 류우키를 보며 너 프로레슬링을 얕보냐며 코가 대신 한 소리를 하는데요. 류우키는 오해를 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다쳐도 내 탓하지 말라 말합니다. 호세의 공격을 류우키는 피해버리며 일격을 날리는데요. 호세는 빠기치며 류우키는 몸뚱이가 왜 이렇게 단단하냐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하려는 두 사람에게 세키바야시는 호세 넌 내일 메인 이벤터라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어쩔 수 없다며 내려오는 호세는 타격이 장난이 아니라 생각하며 코가는 같은 타격인데 왜 먹히는지 궁금해합니다. 류우키는 넌 지금 보여줄 수 없는 것이라며 코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훈련 중인 코가에게 류우키가 다가오네요. 24. 게임. 밤늦게까지 훈련하는 코가가 안쓰러웠는지 류우키는 자신의 훈련법을 알려주는데요. 코가가 자신을 왜 돕냐 묻자 류우키는 나는 널 싫어하는 게 아니라며 네가 진짜 약한데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존경하고 싶을 정도라 얘기합니다. 류우키는 훈련 방법을 설명하며 넌 쓸데없는 움직임이 너무 많다 설명해주는데요. 밤늦게까지 두 사람은 게임 방식으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밤새 훈련을 한 두 사람은 90번의 게임을 했으며 한 판을 코가가 이겼다 하는데요. 봐준 것도 아니었다는 류우키는 이상하다 느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격투가를 구하던 야마시타는 격투기 제왕 오쿠보를 권원의 대표 격투가 중 한 명으로 확정짓네요. 25. 소매치기. 레슬러들과 장기간의 훈련을 마친 코가는 다음 훈련장으로 향하는데요. 가는 도중 소매치기들이 코가의 가방을 훔치려 하며 덤벼드나 코가는 푸서크에 낭비가 많다며 이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며 코가는 클레이시 도장 옷을 입은 이 남자에게 아는 척을 하는데요. 이 남자는 아담 더들리였으며 네가 오늘 오기로 한 애송이냐며 스케이트를 탈 줄 아냐고 물어보네요. 코가는 헛소리라 생각한 건지 벙찐 모습을 보입니다. 함께 훈련장인 스케이트장으로 간 두 사람은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더들리는 NHL 선수들은 하키에서의 싸움을 설명해주며 코가에게 훈련을 시켜주네요. 26. 끝. 1시간 훈련이 끝이라고 더들리는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마이가 자신을 기억하냐며 나타납니다. 이마이는 쭉 자신은 스케이트를 스승님과 타고 있었다며 스승님을 소개해주는데요. 미쳐버린 듯한 이 스승님은 쿠레이시 미치오였으며 너도 이제 저분 아래에서 훈련을 받게 될 거라 얘기합니다. 스케이트장을 떠나 쿠레이시 스승은 코가에게 샌드백을 쳐보라 하는데요. 스케이트를 타는 걸 생각하라 하며 코가의 자세를 교정해줍니다. 코가는 쓸데없는 동작이 빠지며 더 날카로워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변화를 느낀 코가는 잘 부탁드린다며 훈련을 마칩니다. 그리고 쿠레이시는 오늘은 견학을 가보자 하네요. 27. 견학.
네 남자가 견학을 간 곳은 권원의 시합장이었는데요. 야마시타는 이미 시합장으로 와 있었으며 류우키의 시합이 시작합니다. 류우키의 상대는 강적이라며 더들리가 분석하나 시작과 함께 류우키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버리는데요. 하지만 류우키는 어째서인지 자신의 공격이 계속 막힌다며 실력이 녹슬은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바로 시작하는데요. 이번 경기는 니토쿠의 경기였으며 니토쿠는 원래 코쿠로와 싸우기로 되어 있었던 격투가였습니다. 니토쿠는 시합 간격이 길며 유일한 패배는 5대 송곤니와 경기가 유일한 패배라 하는데요. 그의 상대는 전 연옥 A급 투사인 무몬이었으며 이들의 경기를 위해 연옥의 대표 이데미치도 헬기를 타고 날아오고 있습니다. 28. 질문. 니토쿠와 무몬의 경기가 시작되며 두 사람은 공방을 주고받는데요. 류우키는 경기를 보다 카에데 비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권원 시합에서는 상대를 죽게 하면 회사가 제재받는 게 맞냐 묻는데요. 류우키는 무몬이 니토쿠를 죽일 생각으로 싸우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마운트에 탄 무몬에게 니토쿠는 안발을 걸어버리며 무몬의 표정이 확 바뀌어버리는데요. 손가락으로 발을 뚫어버리며 무몬은 사형권을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무몬의 추가 공격에 손가락과 발을 부러뜨리며 니토쿠는 무몬에게 병원이나 가보라 얘기하는데요. 경기가 끝나며 이데미치가 나이스 파이트라 소리칩니다. 29. 약속. 연옥의 대표 이데미치는 야마시타에게 약속대로 놀러왔다며 친근함을 보이는데요. 야마시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야마시타는 역시 대단하다며 야마시타를 엄청난 거물로 생각하는데요. 이데미츠는 무몬에게 수고했다 말하고 야마시타에게 류우키와 코가를 데리고 연옥으로 견학을 오라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니토쿠는 연옥과의 대항전을 떠보며 자신도 불러달라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선수로서 참가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며 카에데는 니토쿠는 돈이 필요할 때만 싸우는 투사이자 작가로서 꿈을 이루고 있지만 거지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된 것인지 다음날 패배한 무몬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30. 전대미문. 권원 시합의 패배자 무몬의 시체가 발견되자 권원에는 발칵 뒤집혔는데요. 무몬이 살해당하자 이데미츠와 야마시타는 통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데미츠는 어제 만났을 때 무몬이 진짜 무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었다고 합니다. 이데미츠는 무몬의 눈과 사용하는 무술이 달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경시청에서는 무몬의 살해 관련된 CCTV를 보고 있으며 한 남자가 정예 집행을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남자는 아코야 세이슈였으며 어찌된 것인지 이번에는 류우키를 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이슈는 무몬이 이어 권원의 소속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류우키의 지시라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31. 송곤니. 요는 5대 송곤니 카노우 아기토를 찾아가는데요. 아기토는 세상을 보러 떠난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있었으며 야마시타의 제안인 권원회 소속으로 참여하는 대항전을 거절합니다. 자신은 과거 매치도 회장님을 보고 싸우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요는 과연 그럴까라 말하며 6대 송곤니가 매치도 회장을 배신 후 연옥의 투사로 들어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아기토는 표정이 바뀌며 그 쓰레기 자식을 용서할 수 없다며 권원회의 투사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32. 연옥. 야마시타와 류우키, 코가는 연옥의 경기를 보러 나서는데요. 연옥에는 장외 패배나 카운터를 세는 등 스포츠와 같은 규칙이 있는 걸 파악합니다. 그리고 레슬러 호세를 만나게 되는데요. 연옥의 A급 투사인 호세와 얘기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요가 얘기하였던 6대 송곤니 유니가 하마가 지나가며 호세에게 나에게 진 걸 잊지 않았냐 묻는데요. 빡이 쳐버린 것인지 호세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싸우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코가가 둘을 말리려 하나 유니가 하마가 코가에게 공격을 날려버립니다. 이때 등장한 이데미츠는 내 친구들에게 무슨 짓이냐며 유니가 하마를 쫓아내버리네요. 코가가 공격을 당하자 이를 보고 있던 류우키는 사람으로 안 죽인다던 할아버지와 약속을 어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코가는 송곤니의 공격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모습을 보이네요. 33. 벌레. 류우키의 권원 시합과 코가의 채용 시합이 잡혔는데요. 권원회에 잠입해 있던 벌레들은 류우키를 노리며 류우키는 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코가가 발견하는데요. 식사를 하며 살인에 대해 류우키는 벌레 잡는 것과 똑같다 말하자 코가는 또라이 새끼 너랑은 끝이라며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코가의 권원회 투기자 채용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밀리고 있던 코가는 연옥 방문 후 송곤니에게 처맞으며 깨달아 개발하였던 필살기로 상대를 쓰러뜨리며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마이가 류우키의 시합을 보러 가자 하나 코가는 거절합니다. 류우키의 상대는 정의집행을 한다던 아코야 세이슈였습니다. 34. 정의집행. 류우키와 세이슈는 경기 전부터 티격태격하고 있는데요. 세이슈는 이놈을 단죄에 처해야 한다며 정의집행을 얘기합니다. 밀리던 류우키는 새로운 기술을 보이려 하는데요.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고는 장담을 못한다며 덤벼들지만 세이슈는 마운트를 타버립니다. 류우키는 계속된 공격에 죽일 생각으로 공격을 시전하려 하나 코가의 말이 떠오르며 세이슈에게 공격을 하지 않고 패배를 하고 맙니다. 류우키는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란 소리를 하며 퇴장하며 세이슈는 썩소를 지으며 같이 정의집행을 할 사람을 찾았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기 후 코가와 류우키는 다시 오해를 푼 모습을 보이네요. 35. 선수.
야마시타는 13명의 선수 선발을 위해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사파잉, 레이, 하치미 센 등 연락두절이거나 거절을 하며 고민 중 니토쿠에게 전화가 옵니다. 니토쿠는 연옥과 대항전에 참여한다 말하나 이는 신작 출간에 모두 돈을 써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따라간 유우키는 니토쿠의 신작을 보며 혹평을 남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4년간 수련을 떠나 있던 리히토가 야마시타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오랜만에 나타난 리히토는 바로 자신의 실력을 준비한다며 로빈슨과 시합이 진행되네요. 36. 괜찮아. 구로키 겐사이는 리히토는 마창의 수련을 견뎌낸 자라며 괜찮을 거라 얘기하는데요. 로빈슨과 싸움에서 예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콤비베이션을 보여주며 마지막 일격을 날리지 않고 웃으며 승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등장하였던 또 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코쿠로를 간단하게 쓰러뜨린 이 남자의 기업 사장은 과거 메치도에게 대항하였던 하야미였습니다. 하야미는 자신의 격투가를 야마시타에게 내보내주겠다 말하며 자신의 격투가가 이기게 되면 권원의 부회장 자리를 넘겨달라고 하는데요. 이 남자는 죽어버렸던 메구로 마사키와 똑같이 생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남자는 메구로 마사키의 쌍둥이 동생인 하야미 마사키였는데요. 마사키를 본 야마시타는 유우키와 마찬가지로 클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37. DNA. 클론을 의심하던 야마시타는 오마의 머리카락으로 유우키와 DNA 검사를 하려고 하였었는데요. 야마시타의 아들은 보냈던 머리카락이 바꿔치기 된 것을 알려주며 자신은 과거 벌레라는 그룹과 거래를 했던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것일 수 있다고 얘기하며 야마시타는 코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집에 들어가자 한 인물이 웃으며 아무도 연결되는 자에게서는 도망칠 수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코가는 신발을 벗으라며 일격을 날리고 둘은 빠르게 도망치는데요. 다리 아래에서 벌레들과 마주치며 코가는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8. 다구리. 코가는 공격을 하나씩 반격하나 상대들이 계속 늘어나는데요. 코가는 야마시타를 도망치게 만드나 야마시타는 집에서 만났던 남자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에 둘러싸이며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때 어떻게 된 것인지 야마시타를 잡은 자들이 쓰러지며 마인 쿨의 라이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면 되냐며 라이안은 파트너를 부르는데요. 그리고 야마시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며 야마시타는 말도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9. 부활. 야마시타 앞에 나타난 이 남자는 토키타 오마였는데요. 죽어버린 줄 알았던 오마가 나타나며 이놈들을 정리 후 모두 설명해주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라이안과 오마는 모두를 유린해버리는데요. 라이안은 이 그룹의 장발의 보스를 일단 좁혀버리고 봅니다. 오마가 죽이면 안 된다며 라이안을 말리는 순간 메치도의 아들 카타하라, 레치도가 등장합니다. 셋이 티격태격하는 동안 장발의 그룹 보스는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다구를 맞던 코가는 겨우 목숨을 부지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황은 종료가 되네요. 40. 쿨의 마을. 오랜만에 만난 야마시타와 오마는 같이 쿨의 마을에 방문하는데요. 자신은 지금 이곳에 산다 말하며 쿨의 일족 수장인 쿨의 에리오를 만나게 됩니다. 야마시타는 순간 빠기쳐 왜 숨겼냐며 오마에게 소리치는데요. 오마는 너희들을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마를 치료한 하나후사 하지메가 나타나는데요. 오마는 2년 전 죽은 뒤 누군가에게 새로운 심장을 받았으며 오마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마는 자신의 심장이 문제가 없다며 쿨의 일족과 대련을 하는 모습을 야마시타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중 쿨의 에리오의 손녀 쿨의 카쿠라는 오마에게 빨리 자식을 낳자며 업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1. 무리. 오마는 야마시타와 함께 다구를 맞은 코가를 찾아가는데요. 이번을 한 코가는 유우키와 함께 있었습니다. 죽어버린 줄 알았던 오마를 본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오마는 네 실력으로는 연옥과의 싸움은 무리니 내가 대신 싸우겠다 하는데요. 유우키는 뭐라 시부리냐 오마에게 말하나 너로는 무리라 얘기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쿨의 라이안도 이놈이 격투 천재인 줄 아냐며 거드는데요. 코가도 인정을 하며 오마는 친구를 구해줘 고맙다 말하며 병원을 나갑니다. 라이안은 지금 네 실력으로는 무리라고 했다며 얘기를 들은 코가는 우는 모습을 보이네요. 42. 모임. 드디어 모인 권원의 13명의 격투가들은 모여 연옥과 대항전을 향해 출발하는데요. 여기에는 무테바의 추천으로 등장한 율리우스도 모습을 보입니다. 오마는 세키바야시와 이마이가 없다는 게 의외라 말하는데요. 가오랑은 다들 실력은 뛰어나지만 신념이 문제라 말합니다. 아코야와 류키 그리고 타케시는 살기를 뿜으며 새로운 8대 송곳니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옥의 경기장에 도착한 총 13명의 격투가들은 각자 제멋대로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순번이 정해지지 않자 가오랑이 자신이 처음으로 나간다 얘기하며 연옥과 권원회의 대항전이 시작이 됩니다. 켄간 오메가 시즌1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